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어떤 브랜드를 보면 저건 좀 고급스럽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음악은 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은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어와 함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즐겨 듣는 음악, 또 옳다고 믿는 여러 가치관들. 이게 정말 순도 100% 내 자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사회가 은근슬쩍 정해놓은 모범 답안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아주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흔히들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하지만 부르디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탐험할 거대한 사회 구조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부르디유에 따르면요, 이 사회에서 힘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진짜 화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4가지 자본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제 자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 그러니까 돈과 재산을 말하는 거죠. 이게 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명백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맥, 사회 자본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누구를 아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동문회 소속이라던가 특정 지역의 향후회라던가 이런 끈끈한 사회적 연결망이 보이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훨씬 더 미묘하고 재밌는 문화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나 현대 미술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취향과 지식이 그 사람의 급을 나누는 아주 은밀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자본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상징 자본입니다. 돈, 인맥, 교양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저건 정말 권위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 생기는 명예나 신뢰 같은 거죠. 딱 떠오르는 게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르디에는 이런 힘의 논리가 개인을 넘어서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자본을 통한 지배는 어떻게 무슨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힘도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부르디유의 이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징폭력과 아비투스라는 개념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 힘이죠.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계층의 생각과 기준이 마치 원래 당연한 것,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는 과정, 그걸 바로 상징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부르디유의 말이 이 개념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구조화된 구조이자 구조화하는 구조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 우리 몸에 깊숙이 밴 습관, 즉 아비투스라는 게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동시에 거꾸로 다시 그 사회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묘비우스의 티처럼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외부의 힘이 어떻게 우리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결국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시 그 외부의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부의 지배 논리가 우리 안에 깔린 운영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이론적 도구들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이걸로 세계화라는 아주 거대한 현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부르디유의 눈에 비친 세계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면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모두가 손잡고 함께하는 협력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부르디유에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질을 봤습니다. 사실은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 논리와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아주 교묘한 지배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세계화는 진보나 발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이게 바로
부르디에의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어려운 이론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결국 각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힘을 약화시키거든요.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공의료나 교육 같은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부르드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지배의 주문을 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부르디에가 제시한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해서 잠깐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 라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는 국제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디에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 다른 각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이 무심코 따르고 있는 유행, 당연하게 여기는 성공의 기준, 그 안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